산소호흡기를 손수 뽑아내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를 죽인 그 사람들 똑같이 죽여주러 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마서린 아니 오잔미. 90이라는 그 한 장면으로 모든 걸 뒤집어 놨어요.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났고 그것도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복수를 선언하며 돌아왔거든요. 오늘 90이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숨막혔습니다. 자, 90이라는 회장실 씬으로 시작해요. 그것도 바닥에 강남봉과 채화영의 미래 사진들이 쫙 깔려있는 상태로요. 이 장면에서 마대창 회장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마대창, 사실 이 드라마에서 꽤 복잡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겉으로는 재단을 이끄는 권력자인데 사실 그 권력의 근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통제하려 하는 사람인데 이번 회차에서 그 통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소송 서류를 집어들고 있는 마대창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 손 떨림 하나가 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기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채화영.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린 채로 회장님한테 사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채화영이 하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 여자가 우리 서린이 결혼 막으려고 작정하고 꾸민 짓이라면서 사진까지 다 가짜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너진 자기 방어인지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채화영 본인만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장님 입장에서 들어봐요. 한영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호텔 스위트룸 내역까지 꺼내놓으면서 이 여자가 회장님 돈으로 그 인간 뒷바라지하며 즐긴 시간들이 저 서류 안에 다 들어있다는 뉘앙스로 폭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마대창 회장의 얼굴이 굳어버리는 거 정말 소름이었어요. 분노가 채화영한테 향하는 순간이었죠. 서류 뭉치를 채화영 얼굴에 던지고 종이들이 머리 위로 흩날리는 그 장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더 무거웠어요. 내 돈으로 교수놈이랑 놀아나 라는 말 한마디에 마대창이 채화영에게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신뢰마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비서실에 연락해서 재단 이사회를 소집하고 강남봉의 교수직 박탈과 학계 연구 제명, 그리고 채화영을 당장 집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씬이 마무리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마대창이 화를 내는 방향이 강남봉이 아니라 채화영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강남봉은 그 자식이라고 처리하고 끝낸 반면 채화영한테는 직접 행동을 취하잖아요. 왜일까요? 마대창 입장에서 채화영은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자신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인데 배신을 당한 거고 강남봉은 처음부터 적이었던 거니까요. 배신과 적대, 그 온도 차이가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채화영이 마대창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장면에서 한영자의 표정을 봤나요? 냉소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닌 그냥 무표정이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말이고 오히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죠. 한영자라는 인물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이 복수를 준비했는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씬에서 한영자의 감정선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분노하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거거든요. 찻잔을 탁자에 탕하고 내려놓는 소리 하나에서 이미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 감정을 눌러왔는지가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연기가 빛났던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준호가 현관문을 3개 열고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죠. 장미가 지금 울다 지쳐 쓰러졌다는 말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항의를 하는데 한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준호를 바라보는 그 눈빛 기억하시죠? 내 아비랑 붙어먹은 년의 딸 걱정이 지금 내 입에서 나오니? 직접적으로 저런 말을 한 건 아닌데 그 뉘앙스가 그렇게 읽혔거든요. 굉장히 서늘하게 아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준호 입장에서는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놓여 있는 거니까 그 억울함이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는 건데요. 그러자 한영자가 말없이 다가가서 준호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장면이 나와요. 찍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가고 강남봉이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여보 라고 하는데 한영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듯 눈을 맞추며 말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해. 내 어머니를 모욕한 여자한테 아들을 사위로 삼아줄게. 대신 그 결혼식이 내 장모 채화영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날이 될 거라는 것만 명심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이게 허락인지 저주인지 모를 말이잖아요. 결혼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락하면서 동시에 그 결혼의 끝을 이미 예언하는 거니까요. 한영자가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미 몇 수 앞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영자의 이 선택이 결혼을 막는 것보다 허락하는 것으로 복수를 선택한 게 더 잔인한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강남봉은 그 씬 내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무릎만 꿇고 있었는데요. 이 인물이 91화에서 유독 무기력하게 그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강남봉은 지금껏 피해자 포지션을 유지해 왔거든요. 한영자가 차갑다, 집에 온기가 없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그런 서사를 본인 스스로도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5번에 그 서사 완전히 박살 나버린 거잖아요. 법인카드로 호텔을 쓰고 재단 돈으로 다른 여자와의 시간을 즐겼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력감이 더 처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채화영이 오태평 집에 사부인한테 빌려갔어요. 아들 결혼만은 막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한영자가 이미 채화영 얼굴에 물을 뿌려놓은 상태거든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사부인에게 제발이라고 애원하는 채화영의 모습이 처량하긴 한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동정이 잘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본인이 저질러온 일들을 생각하면요. 한영자가 빈 컵을 집어 던지면서 물에 젖어 죽을 죄면 내가 평생 물을 뿌려주지라는 식의 말을 하고 당장 꺼지라고 하는데 채화영이 결국 교수님과는 끝났다는 뉘앙스로 사부인을 설득하려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옆방에서 정숙희가 머리를 감싸주며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야야 하면서요. 오태평이 깜짝 놀라 어머니한테 달려가는데 정숙희가 갑자기 채화영을 가리키며 채화영이 내 쌍둥이 딸 가져갔어. 기억났어. 채화영이 우리 서린이를 가져갔어. 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이 장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숙희의 기억 상실이 이 드라마에서 계속 하나의 복선처럼 깔려 있었잖아요. 채화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서린이와 관련된 비밀이 있다. 그 실마리가 드디어 91화에서 터진 거예요. 채화영의 표정 보셨어요? 그 순간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말을 이어가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숙희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더 강하게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부정할 여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오태평은 정신이 없는 어머니를 부축하면서도 채화영을 쏘아보는 눈빛이 달라졌고요. 지금까지 채화영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오태평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정숙희는 그 상태에서 채화영한테 가야 돼, 쌍둥이를 찾아와야 해라고 말하며 고꾸라지는데 이게 다음 회차의 가장 강력한 복선이 됐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회장실로 들어오는 한영자. 이전까지 우리가 봐왔던 한영자 냉소적이고 감정을 누르는 인물과는 다르게 이번엔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 씬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마대창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채화영이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오면서 안 돼. 라고 외치는데 한영자가 채화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면서 소송장을 회장 책상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두 가지를요. 하나는 채화영이 회장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또 하나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는데 마대창이 장부를 넘기다가 눈이 커지는 장면이 압권이에요. 채화영, 이게 다 뭐야? 내가 내 뒤에서 이런 짓까지 벌였어. 라는 뉘앙스로 분노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채화영이 마대창한테 어느 정도 보호받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마대창이 채화영을 완전히 버리거나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서로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일종의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영자가 그 공생관계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마대창이 모르던 사실 채화영이 자기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채화영이 마대창에게도 배신자가 되는 구도를 만들어낸 거죠. 한영자라는 인물,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서 싸우거든요. 어떤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상대방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채화영이 서리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데 한영자가 팔을 낚아채며 막고 서리를 마대창 앞에 밀어놓는 그 일련의 행동들이 굉장히 빠르고 단호하게 그려지는데 마대창이 장부를 다 보고 난 뒤 채화영을 향해 채화영, 이게 다 뭐야? 라며 포효하는 장면으로 씬이 끝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영자가 지금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혹시 너무 앞서 나가다가 방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막장 드라마의 공식 중 하나가 이기는 것 같을 때 역전당하기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씬.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이자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면이에요. 기계음만 들리는 정적 속의 병실. 마서린 오장미이 누워 있어요. 강백호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장미 씨, 제발 눈 좀 떠봐요라는 간절함이 담긴 뉘앙스로 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서린이 천천히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눈동자의 생기가 아닌 서늘한 살기가 감도는 거예요. 강백호가 기뻐하며 서린 씨, 정신이 들어요? 나 보여요? 라고 묻는데 마서린이 산소호흡기를 직접 손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굉장히 또렷하게 말해요. 나 이제 오장미 아니야. 강백호가 당황하며 맞아요. 서린 씨인 거 다 알아요라고 하는데 마서린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인 그 사람들 똑같이 죽여주러 갈 거야. 내 인생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암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강렬하냐면요. 지금까지 마서린 장미 캐릭터가 굉장히 피해자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속고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복수자로 각성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의지를 가진 상태로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냉철한 결심만이 담긴 눈빛이었거든요. 이 드라마가 사실 제목이 첫 번째 남자잖아요. 91화까지 오면서 그 첫 번째 남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읽혀야 하는지가 점점 다층적으로 쌓여왔는데 마서린의 각성과 복수 선언이 그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가 단순한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전환되는 순간이니까요.